지금 긴급 속보가 헌법재판소에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님. 예, 네. 아니 뭐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요, 탄핵 어떤 뭐 결과까지 거의 좌우할 만큼 핵폭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모케이님 인사도 못 시켜드리고 긴급 속보 전해드렸는데 아차 싶었죠. 네,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네. 이제는 엄연히 멸콩 TV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격자 그럼요. K입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3명의 증인 신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 국회에서 부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 국회라는 건 지금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렇죠. 국회 대표가 지금 정청래인 거 아시죠? 그렇죠. 정청래 뒤에 지금 거의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 법사위원장으로 나와서 그 주변에 이제 있는 그 변호인들은 전부 다 좌파 쪽의 거두들, 특히 김희수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관이었던 사람, 그 김희수의 그 말하자면 직장 동료가 그렇죠. 바로 정계선의 남편입니다. 네.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에. 좌파 판사들과 정청래와 민주당 다 똘똘 뭉쳐서 이 좌파 법조 카르텔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야, 이 사람들은 부르면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대통령한테는 불리하겠다 그런 싶어서 거죠. 오늘 3명을 부른 거예요. 그런 거죠.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진우 사령관이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이나 이런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진우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이진우고 한 명이 곽종근입니다. 전 특정사령관. 그러니까 수방사, 특전사 네. 이렇게 두 팀이 이제 같이 들어간 건데, 그 중에서 곽종근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진술이 오염됐다. 맛이 갔어요. 예, 네. 그 누구냐, 박범계가 붙여준 변호인들이 붙은 다음에는 진술이 오염됐다. 근데 그 진술이 오염되고도 체포 구속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이 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진우인데, 이진우는 사실 국회에 나와가지고 현안 질의했을 때도 꽤 뭔가 강직한 모습, 그리고 군을 걱정하는 모습, 안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아주 그냥 난리 쳤었거든요. 그때 아주 그 오만하다는 식으로 막 공격을 하고, 그때 이제 국회에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질의할 때 막 그 정말 기밀로 유지되어야 되는 요원들 이름을 막 다 까발리고, 어떤 작전의 내용을 까발리고, 작전지를 까발리고 막 이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잠깐만 기회 주십시오 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어떤 군의 정보 자산들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식의 태도로 곧 이제 깜빵 보낼 것이다라는 태도로 아주 매몰차게 했었거든요. 그 다음 상황은 깜빵 갔잖아요. 결국 그럼요. 체포됐잖아요. 구속됐죠. 네.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수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다,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네. 사실은 이번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다들 겁먹고 쫄고 질질 짜고, 야, 대한민국 장군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나마 장군다운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줬던 게 이진우 전 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진우가 말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고 나와라, 그리고 군인이 4인 1조로 4명이서 한 사람씩 들쳐업고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진우가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막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탄핵 가결이라던가 지금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구속 등등이 일사천리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팍팍팍 진행이 된 건데, 정확합니다. 근데 이진우 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물론 대통령님과 변호인단이 거짓말을 하면 딱딱 맞붙어서 이 진실을 밝혀내겠지만 그래도 또 이 민주당한테 쫄아서 형 좀 감경받아 보겠다고 곽종근 같은 사람처럼 거짓말 계속하면 어쩌지 싶었는데, 그렇죠. 첫 마디가 이겁니다. 검찰 공소장, 검찰에서 했다는 내용 제 기억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발 언론 플레이,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다. 첫 포문부터 완전히 그냥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일단 뭐 검찰 이번에 특수본 이거 내란죄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이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란죄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고등학교 후배인 박세현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이제는 박세현을 수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이진우가 이 탄핵
재판에서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뭐 20일 날 시작한다는 그 재판 아마 같이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재판도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에 정말 어이없게 이 심우정이라는 참 뭐랄까요 그 정말 뭐 심우정도 참 한심합니다. 뭐 기회주의자라고 봐야죠. 예, 기회주의자. 예,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기소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그럼 왜 연장 신청을 구속영장을 왜 연장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는 충분하다라고 할 때 그 증거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관련자들의 진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구속된 네. 사람들의 진술들. 결국 이진우 네. 같은 장군들의 진술이 그렇죠. 검찰이 충분하다고 하는 증거였는데 그 증거 나는 동의한 적 없다. 그렇죠. 내가 한 말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 제 기억이랑 다른 말이 일방적으로 들어가 있고 내가 했다고 언론 보도된 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 밥상을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 박세현이 차려놓은 밥상을 이진우 전 사령관이 헌재에 나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어쩌려고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지 이거 감당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박세현은 당연하고 네. 심우정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에 결정은 심우정이 한다고 박세현이 이미 도장 찍어놨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검찰 내부의 한동훈 뿌락치들, 한동훈 줄잡은 인간들의 이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악독하고 지독스러웠는지 이진우 전 수방사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오늘 증명이 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하는 말씀들이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방금 자막으로 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훌륭한 장군의 말에 내 덧붙일 말을 말이 섞고 없다. 싶지 않다. 네. 야, 그러니까 그냥 이진우의 말 그냥 스스로 하게 놔둬라. 내가 거기에 그 말이 맞니 뭐 어쩌니 이렇게 맞장구 치고 어떤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태도가 군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 군의 무능함과 혹은 비겁함. 이중적인 비겁함 네. 그런 모습에 그리고 뭐 눈물까지 질질 짜면서 그런 모습에 정말 그걸로 안보가 더 걱정됐었거든요. 실망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네. 그런 장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진우 장군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탄핵 국면을 거쳐가는 우리 국민들도 정말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 같아요. 가뭄의 단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울컥해지는데 예. 이 군대 장군이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해 빠졌는지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민주당 의원 만나서 민주당이 붙여주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행세하고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 있지도 않은 말 막 진술하고 말 바꾸고 눈물 질질 짜고 하다가 이진우라는 이 참 장군다운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이거 아니다. 맞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완전히 탄핵 심판의 판을 바꿔버린 충격적인 진술들이 더 나와요. 일단 그렇죠. 계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네.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계엄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행정과 정치가 마비된 것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 민주당이 정부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계엄한 걸로 생각했고 대통령이 법 전문가인데 지금 봐도 그 담화문 보면 위법한 사항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일일이 따지면 군인이 작전 수행 어떻게 하냐. 그렇죠.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는 거다. 예. 이게 우리가 군인들에게 장군들에게 보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뭐 이제 디테일을 보면은 더더욱 어떤 그날의 상황 때문에 지금 저 이진우 장군의 주장의 신빙성이 더 가는 것들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수방사의 인원은 10명밖에 안 들어갔다. 네. 그런데 어떻게 4명이서 그러면 2명 체포해 오면 되는 거예요? 2명 끌어내면 되는 겁니까? 4명이서 지금 1명씩 끌어내면 2명 남고 8명이 들어가서 2명만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네.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지금 검찰이 그리고 민주당이 거짓의 산을 쌓았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은 탄핵 심판의 쟁점이고 분수령이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없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제 기억과 제 3자의 진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장군들의 진술 다른 게 많다. 이게 또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럼 곽종군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이진우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은 법원에서 그 사람들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곽종근 같은 경우는 한번 팩트 체크를 쭉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곽종근의 진술 중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탄핵되는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막 자기가 공포탄이라도 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다른 이제 장군들이 가령 이제 보안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곽종근 지가 공포탄 이야기하고 테이저건 맞아요. 이야기하길래 맞아요. 우리가 말렸다. 음. 그러니까 곽종근이 오히려 자기 지시 받은 것도 없으면서 오버하던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걸 지금 덮어 씌우기 위해서 지금 이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다. 아니 그게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지시면 어떻게 중간에 보안사령관이 그거를 끊어요? 그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 시나리오가 아마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이 비상계엄 지시가 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처럼 대통령께서는 많은 병력을 투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라던가 국회에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헌법을 존중하면서 그 절차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곽종군이라는 사람이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렇지. 과잉 충성, 그렇죠. 오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탄도 쏘자, 뭐 이 유리창 깨자, 뭐자고 했어요. 그걸 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계엄이 해제되고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곽종군이 자기의 잘못, 내가 이 공포탄 쏘자 했지, 테이저건 쏘자 했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은 곽종군이 유일해요.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네. 발언을 통해 맞아요. 밝혀진 걸 보면. 예. 그럼 자기가 제일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을 덮으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붙여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모든 잘못을 대통령께 넘기고 나는 공익 제보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살아야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곽종군의 발언에 대해서 나오는 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지금 사실관계들이 서로 가니까 입장이 차이가 있을 때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 쪽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떤 맥락이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맞아요. 가령 이제 곽종근은 지시를 했지만 안 챙겨갔다는 것 아닙니까? 네. 반대로 대통령이 시켰는데 그걸 곽종근이 이행했다면 당연히 챙겨갔겠죠. 그럼요. 그런 네. 사실관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곽종근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오버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곽종군의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총기 들고 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체포 지시 받은 적도 없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맞습니다. 이게 쟁점이 뭐냐, 위헌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억지로 막으려고 했느냐 마느냐가 쟁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군에는 왜 갔냐? 안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상사태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군으로 출동 지시를 내린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방금 우리 목회희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듣고 더 하실 말씀 있느냐라는 헌재측 진행에 훌륭한 군인의 이야기에 내가 말을 덧붙이고 싶지 않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이진우 전 사령관 말이 사실이다 라고 딱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체가 아닌, 지금 뭐 아까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호수 위에서 그림자를 쫓는 기분이라고 호수의 했나요? 달 그림자. 달 그림자? 예, 달 그림자 그러니까 쫓아가는 느낌. 실체는 없는데 그냥 검찰과 언론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저는 여러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뭐 체포 지시 받았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 사람들은 그 취재원이 어디인지,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지 밝히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자,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 기밀이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네. 그냥 금지되어 있어. 피의 사실 유출은
실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소장이 공개되고 나서 공소장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도 그게 언론에 알려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나오죠? 그것도 구속된 사람들이 직접 아니라고 항변도 못하는 시점에 그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여론을 다 만들어버리고 어떤 뭐 체포영장 나오는데 다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체포영장에 그런 검찰의 수사 기록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의 산으로 또 한 번 헌법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국헌문란 행위고 이게 내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까지 검찰과 언론들이 손을 잡고 마녀 사냥을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그게 뭐 과장을 했든 맥락을 왜곡했든 아예 지어냈든 간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기성 언론과 다른 뉴미디어, 우리 유튜브를 비롯한 그렇죠. 새로운 스피커들이 대통령의 진실을 국민들께 알렸고 2030들이 이 친중 좌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면서 대통령을 지키니까 사실은 뭐 오늘 나온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1% 과반이 그렇죠. 넘고 예. 이런 여론들이 뒷받침되니까 헌재 내부에서도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진짜 군인도 지금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국민들의 여론과 목소리 덕분에 얻게 된 거거든요. 이제 정말 반격의 시간입니다. 참 이 공수처와 그리고 뭐 경찰, 뭐 검찰 다 마찬가지로 이런 여론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여론 흐름이 지금 이제 피의자, 피고자, 피고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아예 접견, 서신 이런 거 다 금지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려고 한 겁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접견할 수 있고 일반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 가족이랑도 못 만나게 만든 게 바로 이런 외부 분위기, 외부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여론 변화 이런 것들 아예 못 보도록 만든 건데 그래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이진우 지금 장군이 오늘 크게 판을 또 흔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더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 정치인들 체포해서 네. 뭐 수도방위 사령관 사령부 밑에 있는 B1 B1 벙커에 체포하고 구금해 놓으려고 했다. 근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 시설 책임자잖아요. 예. B1 벙커에서는 누구를 구금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렇죠. 준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B1 벙커라는 것은 군인들이 작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럼요. 공간입니다. 네. 그런 구금은 잠금 장치가 밖에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죠. 그러니까 애초에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가령 이런 지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계엄령을 내리니까 실무자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뭐 중간에는 아주 뭐 초급 장교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이제 사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고 김어준 같은 사람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어준한테 가면은 그때부터는 아예 창작이 시작됩니다.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 수방사 B1 벙커에 대해서 군인들이 뭐 어떤 뭘 살피더라 이러면 그게 바로 체포 후에 구금할 장소로 사용하는 거다라는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건 김어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떠들고 그거를 또 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떠들면 언론들은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그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떠들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떠든 게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검찰 공소장 이진우 전 사령관의 기억과 다른 부분을 일방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언론 플레이 그거는요 검찰에서 자기들 친한 기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제일 잘하던 인간이 한동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고등학교 후배 박세현 본부장이 서초동 편집국장 자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 과정에서의 오염된 진술을 기자들한테 하나 둘 던져주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독 주는 대신에 나중에 우리 동훈이 형 대선 나오면 너네 기사 잘 써줘야 돼. 그런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딜이 오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정치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박세현을 어떻게 띄워줘? 뭐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원석도 한동훈 줄잡고 정치하고 싶어 했었던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아니 한동훈은 실제로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검찰할 때 단독 보도를 어마어마하게 흘렸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언론 라인 인맥들을 가지고 자기가 단독 뿌려가면서 정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의 주요 진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 없었다. 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 병력 철수를 지시받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죠. 검찰의 공소장 나의 기억과 다른 게 대부분이다. 객관적 사실 아니다. 그리고 장갑차와 총기 사용 금지 지시도 내렸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국회 측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을 일컬어서 불행한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이 오만 방지하고 건방진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행하지 않다. 군인은 항상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군인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곽종군이나 뭐 이런 오염된 홍장원이나 뭐 거긴 국정원 차장 출신이지만 이런 인간들만 보다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오늘 헌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정말 그 모범이자 표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진우 장군이 다시 직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분이 대한민국 군의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아래 최고 통수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예. 너무 훌륭한 군인이다. 저 사람이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이진우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주요 군 관계자들이 국회나 이런 데 나올 때 군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수감이 되어 있지만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지금 직무에서 배제가 됐지만 이 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 이런 진실들이 드러나서 탄핵이 기각되고 형사재판에서 다 무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받을 사람은 자기 혼자 오바해서 테이저건을 쏘네, 뭐 공포탄을 쏘네 했던 곽종군 하나밖에 없어요. 곽종군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진우 전 사령관 이거 사법 리스크죠 일종의. 예. 이걸 털어버리면 군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직 파면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무 정지. 예. 저런 참 군인들이 진짜 우리 군을 이끌어야 국민들이 두 발 뻗고 안심하고 자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저는 그 무서웠던 국회에서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압박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군의 정보 자산 유출되는 거를 걱정하는 말을 한마디 탁 던진 건 네. 사실 그런다고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 저렇게 지금 해당하는 장군들의 뭐 혹은 장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문제구나라고 느끼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 그리고 간첩법도 반대하는 민주당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어떤 힌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진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법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딱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앞선 시간에 방송을 하다가 오늘의 증인 3명을 전부 다 국회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회 측 민주당과 결탁하고 대통령께 불리한 가짜뉴스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겠구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좀 불안했죠. 네, 그런데 정말 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여인영이나 곽종군은 오늘은 안 나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나오고 홍장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해도 오늘 여인영 하고 있네요. 앞에 이진우 전 사령관 말과 진술이 배치되면 이거는 누구 말을 손을 들어줄 게 아니라 진술 신빙성 누구 말이 더 일관성이 있느냐 재판부가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4인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정영식만 정신 차리면 대통령 돌아와요. 이 4인이 이거 이상한데 이진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만 해도 탄핵 심판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명분을 이 4명한테 주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군 관계자들이 전부 다 대통령한테 불리한 이야기하고 대통령 혼자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군 관계자 내부에서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군 장군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거 이거는 그 4명의 중도 보수 재판관들에게 명분을 주느냐 안 주느냐 측면에서
엄청나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게임 체인저예요. 네. 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이제는 아예 다른 선에서 게임을 한다. 사실 어제 우리가 또 걱정하면서 지켜봤던 게 어떤 면에서는 물론 결론은 아니지만 네.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선고 마은혁에 연기. 대해서 네. 예. 그 뭐 연기가 아니라 변론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떤 선고 날짜가 잡힐지 모릅니다. 아직 미정이죠. 네. 변론을 제기하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 네 사람, 그 네 사람의 입김이 점점 약해진다면 심지어 결과도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런 네. 분위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론 제기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여인영 방첩 사령관 또 진술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방첩수 국회 출동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헌재에서 진술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나 일부가 대통령이 직접 뭘 지시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그걸 왜 직접 지시를 합니까? 이게 지휘 체계에 대해서 정말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최초에 보도된 바는 대통령이 전화해서 체포할 사람 이름을 불러줬다는 식이었어요. 그 보도에는 아주 싸가지 없게 홍장원이 이 사람 미친 소리 한다, 미친 사람인가 했다, 뭐 이런 식의 소감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랬던 홍장원이 나중에 아니라 그 어떤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게 오보라고 네.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정정하는 어떤 그런 공식 입장까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또 본인 육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말이 바뀌어가지고 장관이 지시를 했다 혹은 방첩사령관이 했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이 정말 가증스러운 인물인 게 아까 목회인이 말씀처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한테 직접 듣고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루 뒤에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요. 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대통령과 통화 끝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명단을 들었다. 그러면 미쳤다고 생각한 대상이 그럼 여인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인영의 진술이 나옵니다. 지시 전파 과정에서 서로 이해한 바가 다르다. 이건 뭐냐?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착각한 것 같다,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의미가 있네요. 그럼 이거는 홍장원이 여인영과 통화했을 때 저는 구체적인 체포 명단 받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인영이 말하는 건 홍장원이 오버하고 맥락을 왜곡했다라는 말을 지금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돌려가면서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그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어떤 사람들이 같이 체포돼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체포를 시도했다 혹은 지시했다라는 걸로 지금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열에 합류돼서 다 같이 깜빵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수본의 우종수입니다. 국수본 본부장도 깜빵 가야 돼요. 지금 그 그림이 좌익들이 이야기한 게 다 사실이면 국수본도 함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박세현의 특수본에서는 국수본 압수수색했죠. 왜 압수수색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버티다가 대통령 체포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수사를 협조하는지 마는지 하지만 혐의는 똑같아요. 그런데 국수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체포를 시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길 안내를 해달라고 했다.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정말. 네. 자기가 그런 식으로 지시를 받았으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는 그렇게 지시를 받고 그러면은 다른 지금 뭐 방첩사령관이라든가 뭐 수방사나 수방사령관 네. 뭐 특전사령관 네. 그런 곳들은 체포를 실무를 진행한 겁니까? 말도 안 돼. 서로 지금 같은 입장이어야 되는데 자기만 쏙 빠지고 자기는 수사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헌재에서 나온 속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인신문에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 키맨이죠. 왜냐? 이 말바꾸기의 달인 홍장원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 받아 적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금 현재까지의 진술을 보면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현재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진우의 용감한 진실 고백으로 여인영도 지금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홍장원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한들 홍장원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과 상식 있는 재판관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새롭게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걸 반대로 보면요. 군인들이 애초에 이진우 사령관 같은 태도로 지금 12월 달부터 했으면 아무도 체포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코미디. 그러니까 곽종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곽종근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체포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도 체포영장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고 아주 당당한 입장에서 지금 좀 뭐 구속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방어하기 좋은 입장입니까? 그 네.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자기가 증언도 하고 뭐 지금 신문도 받고 그리고 자기 재판도 당당하게 치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비겁한 군인들 몇 명 때문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복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판이 바뀌고 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